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다 같이 올라주는 분위기인데 네.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또 변압기나 이제 전선 관련된 주식들에서 말씀들을 이제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오늘 많이 좀 소위 얻어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 딱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이 좀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저 항상 장 끝나면은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나왔었던 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변압기와 화장품 쪽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제 매도가 서서히 좀 나오고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가 들어가는 흔들이 나왔는데 오늘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봤을 때 저건 많이 떨어지고 오늘은 많이 올랐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일단 순환매가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이런 게 나올 때는 이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명분이 있어야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지 좀 소위 말해서 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였었냐면은 이번에 GM과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5월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거 좀 소리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전기차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이거 맞나 보네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일단 바닥을 다졌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아요. 이게 네. 과연 진바닥일 것이냐. 물론 지금 데이터들 보면은 수출 동향 이제 좀 증가하고 있다. 뭐 그 가격의 수출 단가의 하락세가 멈췄다, 반등이 시작됐다. 뭐 NCM, MCA 계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또 워낙에 또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이제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과 그리고 이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컨퍼런스 콜을 다 종합해서 이제 보시는 자료대로 보시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업황 바닥은 2분기에서 3분기로 예측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계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황의 바닥과 이 주식시장의 바닥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황의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가의 바닥이 언제가 나올지가 이제 모두가 다 궁금했던 것인데 그게 아마 오늘 약간 좀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그동안 잘 나갔었던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정반합이라고 하죠. 반대급부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바닥에다 시그널 갖다가 좀 더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튬 가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리튬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손해를 보는 이제 구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리튬을 생산을 못하도록 통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리튬 가격도 바닥을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실시마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수출 데이터도 서서히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판가가 돌아서진 않았어요. 네. 판가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업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 둘씩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하나씩 돌아서고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적어도 우리가 V자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그래서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하창봉 대표도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2차 전지 이제 그동안 물려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지친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걸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받고 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겹고 보기만 해도 맞습니다. 짜증 나거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버텨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물린 분들은? 물론이죠. 왜냐면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아마 2차전지 물려 계신 분들이 언제 들어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작년인가요? 7월 10 며칠로 기억하는데 이틀 연속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이 나오고 에코프로가 20몇 %씩 급등이 나오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듣기로도 막 증권사로 전화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화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장 전화해서 직원한테 지금 나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서 지금 에코프로 사달라, 에코프로 비행 사달라 했던 것이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딱 정확히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린 상황인데,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그러지만 팔고 싶을 때가 이제 바닥의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지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닥을 찍었는 걸 알아. 근데 여기서 살짝 올랐을 때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올랐다가 이제 반등이 계속되나 했더니 다시 빠져. 맞아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맞습니다. 아유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일단 현금화하자. 맞습니다. 그 나중에 더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런 네.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그때 에코프로 비움이었나? 그때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바닥인가? 라는 희망을 한 번 심어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희망을 줬다 뺐으면은 이게 심리가 정말 더 그렇지.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심리가 정말 지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을 정리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달간 수급 동향 보면 에코프로 기준으로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근데 금융 투자가 뭐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도 꽤나 많이 담았고요. 근데 또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이 나와야지만 또 주가가 반등이 된다. 그렇죠. 개인들. 네.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이 자꾸 쏟아져 나와야.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하창봉 대표가 미리 예습을 시켜줘가지고 그 2차 전지주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대감으로는 또 미국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 네. 동향이 괜찮다. 네네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좀 빠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전체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미국 전기차 판매는 괜찮다. 괜찮더라고요. 동향이.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난주까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를 보는 이제 시각은 그거 뭐하러 해? 언제 바닥 잡을 줄 알고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번 주부터 조금씩 그런 분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자료가 이게 뭐냐면은 이 IEA에서 올해 4월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올해 전기차 판매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전망을 한 자료인데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쪽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시장의 우려감들을 잘 알고 있다. 네. 뭐 충전소의 부족함 그리고 보조금 없이는 사람들이 안 사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시장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월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서 뭔 소리지 했는데 그게 실제로 GM의 어떤 숫자 데이터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진짜 신뢰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물론 여기는 이제 그 PHEV라고 하죠 하이브리드도 이제 포함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묶어서 본다라면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판매량 자체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장 폭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려감으로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서부터 이 너무나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온 거지. 막 네. 예를 들어 저 100% 성장하던 게 다음에 110% 성장하면 괜찮은데 50% 성장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50%도 엄청난 거지만 네.
이 뭐야? 그렇죠. 그치, 성장률이 떨어졌네. 이게 이제 네. 쥐약인 거죠. 네. 그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예.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 한창 잘 나가다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굴곡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전기차 업체 업황 자체는 그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저가형 전기차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진짜 뭐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오늘 기아도 EV3를 갖다가 3천만 원대로 팔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게 이제 가격이 4,200이던데 이제 뭐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죠. 뭐 네. 3천만 원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하면은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네.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중고차 시장이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뭐 보조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전기차에 접근하는 허들이 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높은 가격, 두 번째는 짧은 주행거리, 세 번째가 충전소가 부족한 거 세 개인데 그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일단은 커버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캐즘 구간을 하나씩 넘어가는 그 시작이 이제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해 오신 자료 보니까 GM 회장이 5월 달이 EV 판매가 북미에서 가장 좋은 달이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GM 그룹이 80% 성장을 했군요. 이게 전년 대비입니까? 맞습니다. 전년 대비 현재까지 네. 5월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네. 닛산도 82% 성장했고 도요다도 203%, 현대기아도 77%.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전기차 주변 차를 안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해외 미국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빠르게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뉴스에서 보는 이 테슬라가 오히려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12%. 그렇죠. 예, 폭스바겐이죠. 이게 마이너스 13%. 네네. 리비안도 마이너스 14%, 벤츠가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이들의 그 개별 회사의 문제지 네. 전체 시장은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144만 대, 그러니까 5.1% 현재 성장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처음에 네. 테슬라가 이제 개척해 놓은 전기차 시장에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제일 잘하는 게 결국 차를 만드는 것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현대기아가 전기차에서도 77%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까 하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이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도 네.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지금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중국 쪽에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HI 만도가 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상계 관세를 갖다가 원래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그게 한 달 미뤄졌거든요. 7월 5일로 미뤄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EU로 하여금 너네도 이제 중국에다가 압박을 넣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면은 얼마 전에 현대차가 급등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그것 때문인데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라면은 현대차는 안 그래도 7월, 8월에 이제 인베스트 데이가 달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선주도 그랬지만 네. 자꾸 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한국의 섹터들, 산업들 네. 여기에 주목을 하자,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올 초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 그동안 되게 저평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은 잘 벌고 그리고 퍼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퍼가 보통 4배, 5배이거든요. PBR도 0.5배 미만이고 그럼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라면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것도 어쨌든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어떻습니까? 고용지표가 지금 냉각이 되면서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가 언급이 나오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의 컨센서스가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7월 조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내일인가요? 22가 열릴 텐데 이제는 그 거의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확정을 이제 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22가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물가 지표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를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연준의 지금 관심이 물가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로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의 주요 IB들과 연방은행들이 올해 GDP 추정치를 확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또 밑밥을 좀 까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파월 의장이 이게 좀 정치적인 사람이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보면 정치적이거든요, 생각보다. 아니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이지.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바이든 정부 민주당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 ETF 인정해줬죠. 네. 미더리브까지도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코인 표시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그 정책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이민 정책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반중국 정책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의 이 정도의 어떤 의지라면은 저는 이제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면은 조기 금리 인하, 깜짝 조기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 보험사를 인수하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 인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제대로 분석한 게 없더라고요. 왜 인수했을까?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워렌 버핏도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한 것은 아닌가. 왜냐면은 보험회사 가지고 있는 장기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금 때 발행한 장기채 있으니까 그거에 베팅을 이제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올해는 뭐 금리를 뭐 한 번을 인하를 하네, 두 번 인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ECB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쨌건 유럽에서 이런 뭐 개별 국가가 아니니까 네. 여기에서 큰 경제권에서 했을 때 미국의 그 미치는 영향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연준이. 그렇죠. 일단 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우리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또 사설인가요? 또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게 좀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에 앞서서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좀 선제적 금리 인하가 가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좀 스탠스이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물가가 지금 시장 물가는 네. 바구니 물가는 장난 아니라고 그러고. 장난 아닌데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생각도 이게 좀 들고. 지금 현재도 2% 차인데 미국하고 여기에서 더 내린다고 했을 때 그렇지 좀 불안하지. 맞아.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확 빠져나갈 수 있는 채권 쪽에서. 요번에 22에서 금리 내리면 저는 이제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발작을 할까, 환호를 할까. 이게 지금 제일 그 관건인 것 같아요. 호재로 받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토의를 이제 하잖아요.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은 시장이 부러지고 나서 달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네. 아니다. 부러지면 늦는다. 어차피 지금 연준은 지금 경기가 둔화된 것을 이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주시장을 굳이 부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이 의견이 좀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단선은 다겠죠. 이번에도 22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첫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지만 연속적이지는 않다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준도 첫 금리 인하하고 연속적이진 않다. 좀 상황을 봐가면서 연속적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또 달래주면은 생각보다 증시는 환호할 가능성이 그렇지. 크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네. 그리고 세 번째 정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서요? 그때서부터 이제 네.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뭔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근데 하나 정도 한다 그러면 괜히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 이런 신뢰를 좀 줄 것 같은데 네. 뭔가 우리- 뭐 완전 다 박살나고 부러지고 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네. 아니니까 근데 뭐 다만 이제 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많이 올라서 야 저거 엔비디아 부러지면 어떻게 할지. 맞아 그 얘기. 엔비디아 부러지면 사실 답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해요. 네. 우리가 봐도.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애플이 있다. 아 애플이 애플. 있다. 예, 애플이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규 이제 아이폰 16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갖다가 공개할 텐데 애플이 만약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아이폰 16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챗 GPT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좀 범용화 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는 애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방법을 갖다가 애플이 이번에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서에서 약간 좀 밀린다 하더라도 애플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안 죽을 것 같아. 그래. 지금 봐선. 어, 뭐 지금 그치 지금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앞으로 나올 그치. 텐데 너무 이렇게 그리고 테슬라를 보더라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네. 주식 그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오르다가 꺾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시장도 또 뭐 죽더라도 항상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 죽잖아요. 네. 자 지금 2차 전지 글로벌리 지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판매 증가 요것이 원인이었고 또 세 번째 원인으로는 ESS를 네. 언급하셨네요. 네, 네, 네. ESS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전기차 소재, 셀메이커 그리고 장비주들의 이 밸류에이션에 ESS 가치가 저는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ESS가 왜 필요하냐 한다라면은 그 힌트를 작년 초에 테슬라가 그 테슬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전 3.0인가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모델 2를 시장은 또 공개를 하기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모델 2는 공개를 안 하고 네. 뭘 하냐면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태양광 그리고 ESS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이후에 돌이켜보면은 이제 앨런 머스크 말이 많았죠.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맞았고 지금 그 이후로부터 뭐 전력 관련주들, 전선주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ESS는 결국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하나 들어 돌리는데 뭐 그 시인가요? 그 한 동네에 들어가는 뭐 1000가구를 돌리는 것만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네 빅테크들 니네들이 쓰는 전기는 니네들이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온사이트 전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온사이트라 해서 보통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리드망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발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SMR을 박아가지고 해서 거기서 전력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만들어진 전력을 저장할 ESS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ESS가 앞으로 발전할 가치가 이제는 워낙에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ESS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된다라면은 저는 올해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주가를 슈팅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모멘텀과 힌트는 전기차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는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어떤 섹터 종목은 ESS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ESS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크게 직접적인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을 어디로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ESS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LFP가 있고 NCM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ESS는 NCM까지는 필요 없어요. 예. 또 왜냐면은 이게 그냥 큰 덩어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LFP를 봐야 되고 LFP고 이제 ESS는 용량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FP에 들어가는
이 전해액이 기존보다 더블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전해액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액하면 우리가 또 엔캠이 떠오르는데 엔캠 지금 주가가 밸류가 이거 맞나 그렇죠. 싶을 정도인데. 근데 엔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엔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쌉니다. 싸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는 전액이 들어간 첨가제를 또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네. 지금 약간 사이클 돌아오는 시점이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게 뭐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이렇게 ESS로 네.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은 좀 수혜가 안 될까요? 그게 원래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없더라고요. 네. 또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폐배터리 관련 주식이 있거든요. 아,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은 일단 생각만 해두고 네네. 만약에 그 주식의 주가가 먼저 반응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보셔도 될 것 그때부터 같아요. 그렇지. 이게 소위 2차 전지주에서 그 핵심 그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두리로 움직이던 게 그렇죠. 폐배터리였지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맞- 이제 그 맞습니다. 시계열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보죠 주도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이쪽도 지금 못 움직이는데. 네. 근데 그 뭐지 이번에 만약에 다시 2차 전지에 2차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1차 전지 때 정말 열광이었잖아요. 네, 네, 열풍이었죠. 네네. 그 정도까지 기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주가가 튀어 올라갔었던 메커니즘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계단식이었거든요. 네. 이 왜 계단식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샀어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고 또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커버리지를 포기하셨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로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은 파는 사람이 없는데 공매도는 이제 쌓이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트리거가 생기면은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쇼커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쇼커버에 의해서 슈팅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그렇게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처음 우리가 맞닿게 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렇지. 그때는 묻지마 투자도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물리고 나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지. 물리면 항상 공부하죠. 네. 시장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어떤 광풍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주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저점 매수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